창업 이념과 싱킹빅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 시간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름은 김종규고요. 아메에서는 크라운이고 사회에서는 이제 공학 박사하고 1993년 10월 29일 날 회원에 등록했는데 한국 아메에는 한 2년 반 전에 91년 5월 1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창업자 리치와 제이 두 분이고요. 리치와 제이의 만남과 이제 파트너십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주 25센트 카풀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시간주에서.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차를, 제이벤앤들 회장님이 차를 가지고 있고, 리치 디보 사장님은 이웃에 사는 친구고, 그래서 이제 25센트를 휘발유 값으로 주면은 오고 갈 때 자기는 자전거로 다녔었는데, 서로, 혼자 운전하는 것보다 도 친구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정이 싹 터서, 어, 16세 때는 제이 베넨들의 아버님이 이제 그때 차 딜러를 하시는데 트럭 두 대를 어,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즈에서 미네소타라고 해서 시카고보다 좀 더 지나가야 한 1000km 정도 되는데 두 개를 배송하라고 해서 두 젊은 고등학생이 트럭을 운전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나 봐요. 가다가 펑크가 이제 났는데 그거를 한 주유소에서 돈을 받으니까 그것은 이제 가지고 간 그 펌핑하는 게 있는데 그걸 두 고등학생이 돈을 내지 않고 그걸 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스토리도 있고 또 대학은 가지 않고 이제 공군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군 입대 중에 이제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 월급을 한 800불 정도 저축을 했다가 제베렌드 회장님이 이제 한 몇 달 먼저 이제 2차 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먼저 이제 예편을 하고 아직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아버님에게 이제 내가 저축해 놓은 돈을 리치 리보 사장의 아버님에게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회사를 설립하는데 사용할 거다 해가지고 21세에 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했고, 뭐, 식당도 하고, 이제 드라이브 인 스루, 비행 조종사 훈련소도 했었고, 그 외에 이제 나무로, 목각으로 하는 이제 이렇게 아이들 놀이, 그러한 것도, 다양한 이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사업을 다 이제 정리하고, 돈을 모아서 이제 범선을 사가지고 작은 배, 근데 이제 이 배를 잘못 샀는지 쿠바 옆에서 이제 이게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다가 이제 신고를 하고 이분들은 이제 지나가는 화물선에 다행히 이제 구조가 돼요. 그래가지고 계획대로 그러니까 남미 이제 브라질은 이쪽이겠죠. 이쪽을 쭉 이제 어, 여행을 하고 이제 미시간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23세가 됐을 때 뉴트릴라이트에서 이제 ABO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트릴라이트 회원으로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뉴트릴라이트는 아메하고는 좀 다른 마케팅인데 세 그룹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뉴트릴라이트 본사에 가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돼 있는데 그 대신 누구나 회원을 이렇게 늘리지는 못하고 더블엑스가 그때 당시 20불인데 그 20불 더블엑스를 25명을 판매한 사람들에게만 이제 회원을 등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자가 소비하면 회원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회원을 늘리는 것도 조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1959년에 시카고에서 한 10명 정도 뉴트리 하던 그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이 뉴트리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좀 생필품으로 우리가 회사를 한번 운영해보자 해서 젊은 두 사람이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고 나머지 8명은 그러면 회원으로서 네트워크를 펼치겠다 해가지고 1959년 LOC라는 세제로 아메이가 이제 공동 창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분은 이제 50대 50, 그리고 이제 의견이 달라도, 이제 많이 이제 의견 대립이 되겠죠. 하다 보면. 이제 결정에 이제 순종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뭐 파트너십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가문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2세 스티브 베넨들 회장님이 계시고 덕디보 사장님이 이제 공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중들의 질문에 왜 세제냐고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누를 사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예, 제베렌 회장이 부연 설명을 했는데, 아메는 모든 회원들이 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고, 생필품의 경우 신규 회원이 수요를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고객에게 제품의 필요성을 확신시킬 필요도 없지요. 수요는 이미 사방에 존재하고 회원들은 단지 이 제품을 이미 마트에서 사다 쓰고 있잖아요. 회원에 가입하시면 더 좋은 제품을 더 싼 값에 드리겠습니다. 더 싸다는 얘기는 이제 공장에서 사가니까 아무래도 싸겠죠. 또한 배달도 해드리고 개인적인 서비스도 제공하며 만약 만족하지 않으면 환불도 해드리죠.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제품을 주문할 수는 없고 플래티늄 이상, 그때는 DD라고 하는데 DD 이상인 사람이 이제 한 달치 필요한 거를 이제 뭐 한 달이도 되고 뭐 열흘도 되고 일주일도 되겠지만 필요할 때마다 자기 고객들 전체의 주문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본사에다 주문을 하면 그 DD에게만 모든 제품이 그 그룹의 제품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DD가 개인 매출액을 계산을 해서 거기서 이제 3%, 6%, 9%를 그 D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굉장히 불편했죠. 정말 해볼 만하지 않나요? 아마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필품 판매는 전문적인 제품을 파는 천재적인 세일즈맨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고가의 좀 세일즈맨을 위한 걸 할까? 평범한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가는 제품을 할까 하다가 이제 치약이나 이 에로시라는 이제 세제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메가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주고자 누구나 필요한 세제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리치드버스 창업자님을 이제 저희가 그 만났고 이제 FC 될 때요. 크라운 돼가지고 초대받아서 식사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자녀들도 리치드버스 사장님과 이렇게 사진을 찍을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제이베랜드 회장님 돌아가시 10개월 전에 2004년 봄에 3월에 제가 가서 저희 가족들과 다 같이 사진을 찍었고, 우측에 이제 버니스 한생 같은 경우는 100세까지도 암에서 이 보너스가 나오는 그런 멋진 비즈니스입니다. 아메이 창업자 리치드 보스 사장님이 50주년 때 이런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대해서 리치와 저희 가족은 신에 의해 창조됨을 믿는 가족이고 신으로부터 약간의 재물을 물려받아 그 재물은 책임지고 잘 관리하고 나누는 데 최선을 다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여러분들의 LOS를 보호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등을 책임지기 위해 다음에 8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그 시기를 이겨내는가로 그 사람의 숨은 능력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암의 사업은 누구나 시작이 가능한 사업이다라는 원칙. 두 번째, 모두 다 매년 재갱신을 해야 한다는 원칙. 세 번째, 현금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원칙. 외상이 불가합니다. 2차 보너스, 네 번째, 2차 보너스는 해당 기준이 있고, 패스업 또는 패스스루 법칙이 있다라는 거, 세미나에서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안 된 사람은 그냥 패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상속이 된다. 그래서 상속세금은 이제 없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상속이라는 말도 있고, 또 세습, 또 그런 말도 있고, 또 이제 요즘은 그 세무,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뭐 가족들이 하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어, 가족들이 이렇게 물려받는 거 있잖아요. 예, 가업 승계는 세금이 세금이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 교회에, 그러니까 시외에 이렇게 큰 커피숍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그 가업 승계의 개념으로 해서 그거 5년만 운영하면 세금이 예, 굉장히 많이 세금이 삭감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들. 그렇지만 우리는 세습되고 상속되는데 우리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을 가입시켜도 그에 대한 보너스는 없다. 그래서 미세칸 유퍼스트란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충분히 보너스를 받았을 때 나에게도 그 보너스의 일부에 대한 그런 그 노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그 OM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고, 시작점이 똑같다는 겁니다. 0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라운드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출발선이 똑같다. 그래서 누구는 뭐 먼저 뭐 앞줄에 쓰고 누구는 뒤에 쓰고 뭐 중간에 끼어들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6, 70년 동안 증명된 시스템이다. 프로븐 시스템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업이 60년을 지탱해 가는 건 굉장히 대단한 거죠. 뉴트릴라이트 경우는 90년이 지났잖아요. 1934년에 했으니까.
엄청난 그런 지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제 주위에 아메이와 비슷한 회사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거의 5년 버티기 힘들고 10년, 20년 버티는 회사들도요. 그냥 미미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지금 한 1조 이상의 매출액을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 때에도 1조를 계속 유지시켰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이 사업이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제 리더들, 여기서 지금 아메를 5년, 10년 했던 사람들은 계속 수입이 유지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의 특징은, 이 사업의 특징은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AI 시대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년이 또 빨라지고 있잖아요. 49.5세가 지금 평균 정년이라고 하는데, 49.5세면 50세인데, 50세에서 100세 시대라고 하면은 50년을 정년 이후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도, 그 수입이 필요한데, 이 아메이는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 창업 이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잠깐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가장 많은 모든 인류가 자유를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리치드 보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들은 모든 사람이 자유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 발전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도구가 없고 기회가 없고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는 이제 무자본 이제 무경험 짜투리로 할 수 있으니까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자유를 약속하며 개인의 삶은 물론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자유를 인정하며 지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자유를 1919년 3월 1일 날 대통령에 태동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유관순 누나가 이렇게 외쳤다는 3월 그게 이제 자유잖아요. 이런 자유의 투쟁은 굉장히 많죠. 스코틀랜드는 이제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위한 농민 봉기를 했었고요. 자유를 위한 저항을 했는데 여기에 그 내용이 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지금 우리가 싸우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목숨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를 취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도망가면 당분간은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침대에서 의미 없이 죽을 것입니다. 그 의미 없는 죽음 앞에서 다시 오늘로 오고자 해도 올 수는 없습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 싸울 거냐 아닐 거냐 그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은 영원히 오늘 싸우지 못한다면 자유를 잃을 것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했어요. 싸우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자유를 위한 싸움인 거죠. 가족은 뭐냐? 이 가족은 그냥 가족이에요. 예, 가족. 그러면 따뜻한 느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사회 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각자 다른 직업 때문에 함께 할 시간이 없죠. 우리는 가족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을 터득해 갑니다. 리치드보 사장님의 자녀들이 네명이고요. 제베랜드 회장님의 자녀들이 네분이세요. 근데 참 이상하게 그분들은 그런 가족이 굉장히 그래서 그 두 분의 후손들이 지금 한 60명이 넘더라고요. 네, 가족은 삶에 필요한 일련의 가치들과 한 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기틀을 마련해 줍니다. 아멘은 가족을 존중하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즈니스니까 출근을 하느라고 돈을 버느라고 가족들과 시간을 못 보내는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공자가 되면은 좀 프리하게 자기 시간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학교도 보내고 또 뭐 운동회에도 참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홈의 베이스가 되는데 안락함, 행복함, 편안함, 사랑함 이런 것들은 이제 홈 안에 있는 거고요. 아메이는 가족들의 꿈들을 공유할 수 있고 시간을 공유하고 한 팀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가 있고 또한 가업을 이룰 수 있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부부들이 아메이를 해서 처음에는 좀 지각지각하고 의견 충돌이 있지만 아메이를 통해서 공동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의 대화 시간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점점 더 가족다워지는 거죠. 희망. 우리가 이제 희망이 있어야 에너지도 나오는데
사실 희망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왜냐하면 해도 끝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희망을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적극적으로 변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희망이고, 자신만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또 목표 달성이 가능한 이유도 바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고, 희망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에 죽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을 20대에 죽었다고 하고, 90대에 땅에 묻힌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희망 없이 살다가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땅에 묻히는 게 이제 마지막 죽는 거죠. 그래서 20대에 죽었다는 건 아니고, 희망이 없고 꿈이 없다는 것이요. 아메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누구에게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제 가슴 설렘이 바로 희망인데, 5년 후에 이제 추가 수입,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돈, 그러니까 이제 용돈을 한 10만 원, 15만 원 받아서 이거 와이프한테 이제 생활을 하는데, 대기업을 다니면 뭐 합니까? 그 용돈도 뭐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거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정말 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사회에 나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반추해 보면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사회 경험이 이제, 사회에서 뭐 직장도 다니시고, 또 개인 일도 하시고, 아메를 또 전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되돌아보면은, 저는 학교를 꽤 많이 다녔어요.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사회로 이제 첫 출발하는 게 쌍용자동차 연구실의 PM부의 매니저였었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제가 쌍용에 다니기 이전까지의 꿈은 뭐였냐면 이제 유학 갔다 오고 좋은 회사 다니고 그러면 이제 충분히 뭐 막연하나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막연한 기대 그런 희망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불철주야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월급을 받고 현실에 직면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되돌아보니까 대학에서 수많은 교수님들을 거쳤고 또 수많은 선배들을 만나는데 그 선배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인생을 자유롭고 희망적으로 살 수 있는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서 부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배워주는 곳이 없으니까 알지 못해서 부자가 못 되는구나.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암에서 와가지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뭐 사분면, 뭐, 이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 그리고 기업가, 그리고 투자가 이런 것도 제가 학습하게 되고 이 자산이 뭔가 그리고 이 부채가 뭔가 그런 것도 배우게 되고 또 72 법칙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자가 붙는 그런 일들을 해서 큰 사업가들의 그런 어떤 모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메이는 그냥 단순하게 돈을 버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못 배운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메이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리치와 제이도 대학을 안 나왔고요. 제베란드 회장님은 이제 예일 대학을 군대에서 보내줘 한 2년 정도 이렇게 학습생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덱스터 예가도 대학을 안 나왔어요. 왜 대학에서는 돈 버는 법 안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제 교육 시스템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이 교육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느냐? 카네기 이제 옛날에 이제 스틸 왕이나 이제 옛날에 이 부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대 뭐 1800년대 후 1900년대 초에 미국의 부자들이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학생들을 자기 회사에 고용시키려고.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와서 일할 사람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 중, 고, 대를 나와서 어디를 가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들이 자영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 회사에 취직하는 걸 원하는 게 그게 교육 시스템이에요. 초기에 만들어지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훈련받은 거예요. 근데 덱스터에 가는 그런 훈련을 안 받고 바로 자기 사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여인이 리치드 보사님이 강의를 끝나고 내려오는데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유가 뭐냐니까 아멜에서 플래티넘 돼가지고 연봉이 한 4, 5천 되는데 최초로 자기 자녀들에게 새 옷을 사서 입혔고 새 가방을 사서 해줬고 새 운동화를 사줬는데 그 새 옷, 새 가방, 새 옷을 운동화를 신고 뛰어가는 차를 향해서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다. 그동안에는 전부 구세군 옷, 그러니까 남이 입던 옷, 그런 것도 남이 입던 가방, 남이 쓰던 가방, 남이 신던 운동화 이런 것으로 자녀들을 했었는데 아메에서 플래티넘이 되고 파운드 플래티넘이죠. 되고 나서 이렇게 변화됐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질병 중에 가장 되돌리는 전염병이라고 하던가? 되돌리는 전염병 중에 가장 혹독한 게 가난이래요. 가난의 되돌림을 끊고, 이제 우리 이제 한 리더 같은 경우는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힘든 세상 자녀들 낳아봐야 자녀들도 고생하니까 아예 낳지 말자.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너무 막 억대 연봉 나가니까 세상이 너무 또 세상이 달라버리는 거야. 그 자녀를 2명 정도 낳았잖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긍심. 매년 가족 해외 여행을 갈 수가 있고, 억대 연봉이 나오고 이제 느끼는 느낌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사람이 억대 연봉 하면은 다 기분이 좋겠죠, 뭐 어쩌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의 원리를 알면요, 이 억대 연봉이 1년 나오고 마는 게 아니고,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억대 연봉이 나오는데 한꺼번에 나오는 게 내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내가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든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억대 연봉이 되고 나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야, 오래 살아야 이거를 계속 받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급변하는 100세 시대에 안정적인 직업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 네 번째는 보상이 있는데 보상이란 일년에 주고받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대가에 비해서 보상이 작으면 일을 안 하죠. 근데 대가에 비해서 보상이 크면은 사람들이 일을 하죠. 그게 이제 보상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암회하면서 사장님들 만약 이번 주에 100명을 만나는데 만나기만 하세요. 그리고 뭐 암회 얘기를 해도 되고 그냥 인사만 해도 되고 100명을 만나세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그러면 사람들은 한다는 거지. 근데 10,000원 줄게. 그러면 안 한다는 거죠. 일은 똑같아요. 일은 똑같은데 보상이 내가 생각하는 보상이 내가 일하는 가치보다 높으냐? 그러면 더 열심히 한다는 거죠. 보상이란 1년에 주고받는 행위를 말하고 보상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고 어떤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 공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노력 차등, 보상 평등, 그러나 자본주의는 노력 차등, 보상 차등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는 개인 노력을 최대한 인정해서 지금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사는 이유고요. 아미는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약속을 지키고 지금 제가 30년 하고 있는데 단 하루도 보상을 주는 날짜가 15일인데 15일 이후에 주는 적이 없습니다. 13일, 12일, 이 토요일을 끼면은 3일, 4일 전해줍니다. 보상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정말 그 가치 있는 보상인 걸 알게 되면은 아미를 굉장히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맨 먼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좀 본인이 스스로 터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제안을 해요. 사장님이 먼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더 이렇게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가 초기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몇 번 거절받고 나면 이제 용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은 아메에서밖에 팔지 않는다. 마트나 백화점이나 뭐 홈플러스 이런 데서 팔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을 어, 충분히 알아보시고 이 제품을 내가 꼭 필요한 제품이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이다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안 해도 나는 이 제품을 쓸 거고 또 그 사람들이 하면은 좋은 거고 그래서 먼저 제품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이 제품을 다른 데서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가격에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라고 제가 하거든요. 100세 시대 평생 수익과 이제 직업인데 아메는 약속을 지키고 있고 소비재 사업은 시대의 변화와 무관하죠. 그리고 작은 보상에서 시작해서 큰 보상에 이를 수가 있고 매년 자격을 취득하면 해외여행의 기회를 이제 갖게 하고 개인이 이뤄놓는 결과를 상속, 세습해 줍니다. 아멘 누구나 자유롭게 시작하여 가족들의 경제적 미래를 보장받고 희망적이고 가슴 설레는 미래를 꿈꾸며 무한대의 재정적
성취에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회인데, 행운이에요. 이런 기회를 가졌다는 건 정말 행운이고요. 아메이 비전은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성공의 무엇을 꿈꾸느냐? 자영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무자본으로 할 수 있고, 무경험자도 할 수 있고, 부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장벽이 낮고요. 나이 불문하고 성별, 학력, 재력, 종교, 인종 등과도 무관합니다. Helping people live healthier live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럼 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빨리빨리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Thinking Big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덱스터가의 성공 시스템을 배우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서로 이제 나누어 가르치고 실천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큰 가르침은 성공 시스템 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덱스터가는 지금 FCA 파운드 크라운에서 65점을 성취한 전 세계 유일한 분인데, 성공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내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복제하는 거예요. 이제 한 예를 들면은 제가 이 프로파일 석세스 덱스터 예가가 나와 있는 그런 책자가 있는 책자를 보니까 딱 첫눈에 싱킹 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룹 이름을 싱킹 빅이라고 하죠. 이 책을 제가 읽어본 건 아니에요. 내용도 모르고 한국에는 번역된 책도 없었고 또 원서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을 알고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이 성공자가 이거를 여기에 올려놨다면 이거는 분명히 큰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믿고 그룹 이름을 싱킹 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싱킹 빅은 이제 뭐냐? 여기에 이제 덱스터 얘가, 버디 얘가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고요. Don't let anybody steal your dream이라고 그래서 당신의 꿈을 그 누구에도 빼앗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꿈을 빼앗기는데 누구에게 빼앗기느냐? 가족, 형제, 뭐 와이프, 뭐 부부, 또 남편,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꿈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나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은 나의 꿈을 빼앗는다고요. 내가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근심 걱정 때문에 여러분의 용기를 꺾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성공은 가치 있는 일의 점진적인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딱 일어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끈기를 가지고, 정말 그래서, 먼저 이런 얘기하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그 성공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보통, 운이 있다고 하는데 절대 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노력한 사람에게 제3의 길이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1999년에 우리가 아메이 덱스터 얘가 다이아몬드 펑션에 가가지고 이 리더들이 4월 8일 아리조나 피닉스에 가가지고 그 펑션에 참석했어요. 그 펑션에 참석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시스템을 보고 그때 새벽 4시까지 다이아몬드 몇백 조가 앉아가지고 덱스터 얘가 얘기를 듣고 있는 걸 보고 그때 이제 시스템을 저희가 필요하다는 그때 알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정학 사장님 지금 이제 자꾸 했지만 정학 사장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다이아몬드가 한 명 있을 때는 몰랐는데 다이아몬드가 수십 조가 되니까 이게 나를 따르지 않고 다이아몬드를 각자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전체가 뭉치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을 따르면 되겠다. 그래서 덱스터가 이 그룹 이 리더십 시스템을 이제 받아들이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미팅했을 때 저하고 장학사님 처음에 미팅했고 한 이제 몇 주 지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명 중에 5사람은 아메이를 했고요. 4명은 아메이를 안 했어요. 근데 결과는 5명은 파운스 크라운스 크라운 트리플 더블 다이아몬드 그렇게 해가지고 5명은 더블 다이아몬드 이상 아메이에서 성취한 그런 리더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메이는 한 사람은 성공하고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죠. 더 매직 오브 싱킹 비 책은 성공은 지능의 크기보다 생각의 크기로 결정된다고 했어요. 한계를 스스로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크게 생각하는 것들의 이제 마술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머슨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위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밀턴은 마음은 지옥을 천국으로 혹은 천국을 지옥으로 그러니까 생각이 지옥도 만들고 천국도 만든다는 거죠. 세익스피어는 선과 악을 만드는 마음이 없다면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은 더 큰 삶, 즉 행복, 사랑, 부, 친구, 존경, 성취 등 모든 것을 더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크게 생각하는가?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성공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암에 대한 믿음을 처음에 굉장히 쉽게, 빨리, 깊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깊이가 깊을수록요 성공의 높이는 높아진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핑계는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그 질병은 어때요?
치유해야 한다고 해서 핑계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이 리더십을 가지시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핑계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방법을 찾고요. 실패한 사람들은 핑계의 이유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나의 생각이 바로 나라고 했어요. 나는 현재 내가 있는 것은 과거 내가 어떻게 생각해서 이 자리까지 오는 거죠. 성공자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이동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공자들에게 배울 게 많잖아요. Go to the first class. 그래서 성공자들 퍼스트 클래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코노믹이 아니라 또 비즈니스가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자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옛날에 그 선박왕은 이 부대 노동자였는데 이 일주일간 돈 버는 것을 가지고 가서 한 끼를 먹는데 그 도시에서 가장 럭셔리한 이 호텔에 가지고 가장 비싼 음식을 먹는데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부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자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이동시키는 거죠. 이 행동하는 그러니까 습관은 습관인데, 우리가 이제 습관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헤빗, 습관이,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행동하는 습관을 만들어가서 습관의 목표는 행동이에요. 태도의 목표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배웠어. 그럼 그걸 한 가지라도 행동으로 내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잡는데 목표의 목표가 뭐냐? 나를 성장시키도록 해야 하는 게 나의 목표예요. 진정한 나의 목표. 목표를 세웠는데 내가 성장 안 해요. 그러면 그 목표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덱스터 에가는 100번도 목표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한번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무대에 가서 이제 스피치를 하기는 하는데 몸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는 내년에 펑션에는 나는 무대에서 춤을 추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를 가졌는데 그 다음에도 춤을 못 췄어요. 그러니까 또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목표하고 또 목표하고. 그러니까 목표가 실천 안 됐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게 이제 끊기고 인내고, 그게 이제 도전 정성이죠. 리더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리더. 그러니까 리더들이 왜 리더가 되느냐 이거죠. 생각이 달라서 이제 리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리더하고 달라. 그러면, 내 거는 접어놓고 리더 것을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어렵게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싱킹 빅의 세 가지 빅이 있는데, 빅3가 있는데요. 빅 드림, 빅 비즈니스, 빅 서커스. 그러니까 큰 꿈을 갖고 큰 비즈니스를, 사업을 일구면은 큰 성공이 온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빅 드림은 뭐냐? 빅 드림은 신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덱스터 에가는 Don't let anybody steal your dream. 당신의 꿈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라 해 보면은 많은 그 악마들이 당신은 이걸 할 수 없어. 당신은 편하게 살면 돼.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 악마들은 우리를 자꾸 쓰레기가 되도록 끌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덱스에가는 신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았지만 악마가 쓰레기를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꿈꾸는 능력을 주셨다면 꿈을 이루는 능력도 신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꿈의 크기는 외형 크기가 아니라 내면을 원하는 크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50만 원이 제 용돈이었기 때문에 컸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정도 벌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다 그랬으면 제 응집된 그 꿈의 에너지가 적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은 내 자신은 아니잖아요. 가족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나죠.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게 나죠. 배우자보다 더 중요한 게 나죠.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게 나잖아요. 그래서 나의 몰입된 어떤 욕구가 그 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꼭 필요한 꿈.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월급이 50만 원 늘어나는 게 김종기가 행복하겠어요? 용돈이 50만 원 늘어나는 게 행복하겠어요? 당연히 용돈이 50만 원 늘어나는 게 더 저에게 큰 행복이 되겠죠. 그래서 꿈에 대해 실천하는 행동이 없다면 꿈이 없는 것이래요. 그래서 한 계단을 도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3%가 있고 6%가 있고 9%가 있고 15%가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9% 핀이요. 빨간 거거든요. 9% 받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 열정이잖아요. 열정. 그 빨간 거. 꿈과 목표 그리고 구체화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적고 매일매일 행동하는 거죠. 빅석세스는 뭐냐? 빅석세스는 이런 거예요. 100세 시대에 평생
구축된 거, 평생 돈이 나오는 게 빅비즈니스예요. 뭐 건물을 하나 갖고 있어. 근데 내가 치매가 걸려서 그러면요 금치산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뺏겨요. 그런데 암에서 성공한 전에 내가 치매가 걸려 암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내 통장으로 떠박떠박 매달 매달 들어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월급 주면 되잖아요. 그게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한 크게 성공에 시간이 없다. 그건 또 반쪽 성공이죠. 그래서 100세 시대 큰 사업이라 망하지 않고 평생 수입이 보장되는 사업입니다. 노동 수입은 평생 보장이 어렵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된 인세 수입을 만들어야 하고요. 시스템은 스스로 작동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의지로 작동하면은 내가 의지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치매 걸리면은. 그럴 때도 이 시스템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암웨이죠. 암웨이에서는 나와 상관없이 계속 돌아가고 소비자들은 암웨이에서 매출액을 올리고 그 매출액이 나의 전체적인 매출액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면 노년의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치매가 오면 어렵습니다. 시대가 급변해도 사업은 지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코로나, 뭐, IMF 이런 게 와도요. 생필품 사업, 치약은 모든 사람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마지막 큰 성공은 뭐냐? 시간과 돈과 여유로움이죠. 예, 그래서 큰 성공이란 종합 성공입니다. 토탈 석세스라고 보통 하는데 시간도 자유롭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친구도 많고 일시적이 아닌 평생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는 성공입니다. 큰 성공이란 누군가를 도와 그 스스로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 같이 성공하는 성공이고요.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아메이가 중요한데 스스로 헤쳐나가서 리더가 된 사람들이 끝까지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리더가 이제 좀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완급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방법을 하라. 그렇게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100세 시대 평생 일궈놓은 업적이 쌓여서 자녀들에게 상속되고 세습되고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성공이고 미국은 지금 4세 때까지 세습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백만장자의 성공의 자세는 어, 이제 저희 승기분기 원칙이기도 하고요. 절대 긍정, 군하겠지 감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뭐구나, 뭐뭐겠지, 뭐뭐 감사해서 어떤 현상을 부정적인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굉장히 어렵게 배운 건데 정말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은퇴해가지고 집에서 TV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TV를 보는구나. 재밌는 프로가 있겠지. 물을 떠다 달라 하니까 감사하다. 뭐 밖에 나가서 뭐 술을 안 마시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은 그 모습이 어때요? 그냥 좋게 보이는 거예요. 예. 백조의 자세 유지. 그래서, 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쉼 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막 그렇게 막 뛰어다니는 것을 처음 하는 사람이 보여주면 나는 그걸 못하겠어. 처음에는, 왜냐면 아직은 가치를 모르니까 그 그러니까 그 보상을 모르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기 아직은 어렵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더, 이중성을 가지는 것도 좋다는 거죠. 뭐 스폰서를 예우라는 거죠. 팀워크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점심을 다운에게 사줬어. 그러면 다운은 10명의 다운에게 또 점심을 사줘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스폰서 한 명에게 사줬으면 다운 10명이 그 스폰서에게 나에게 점심을 사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연장자가 성공한 사람이 점심을 사는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노하우를 배우는 사람이 점심을 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파트너의 자영사업가로 인정해줘요. 더치페이. 예. 해서는 안 되는 일, 팀워크나 관계 부정적인 일, 즉 부정적 크로스나 금전거래 같은 게 좋지 않습니다. 묻지마 원칙, 이거는 이제 그 리더십을 깨는 건데요. 편견이나 리더십 해치는 것, 즉 나이, 학력, 정치, 종교, 고향 등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스템의 복제의 힘, 10년 동안 제가 1993년 10월 29일 날 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2003년 10월에 저희가 이제 찍은 건데, 이분들이 다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면 제가, 2년 동안 제가 부업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풀타임으로 8년 했는데, 8년 동안에 저와 같이 한 사람들 중에 100명 정도의 다이아몬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스템 아니에요? 이걸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3년도에 크라운이 됐었고요. 그리고 성공자의 성공 노하우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게 성공 노하우예요. 경기가 힘들다고 할 때 코로나가 뭐 번창할 때 IMF가 올 때 언론이 비방할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비싸다고 생각할 때 판매를 못한다고 내가 생각할 때 말을 못한다고 할 때 돈이 없다고 생각할 때 아는 사람이 없다 이게 다 이겨내는 것이에요. 이에 모든 그 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이런 이유들을 극복한 성공자가 인정과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자의 성공 노하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we can do it.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거는 무자본 무경험 부업으로 할 수가 있고 저도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삶의 비밀은 끝없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give a lot. 한 지주가 사는데 흉년에 소작인들을 계속 먹였어요. 그래서 소작인들 남아가지고 이제 잘했고 한쪽의 지주는 악덕 지주는요. 흉년에 그 소작인들은 돈을 다 뺏었어요. 싸게 헐값에.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화정민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풍년이 될 때 이 사람은 농사를 못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위를 좀 더 돌아보고 우리 주위를 좀 더 예, 서로 잘 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사업을 믿음을 가지고 크게 정말 원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승객님 파이팅! 감사합니다.